그 중앙지방법원장님, 아까 그 퍼블리시티 판결과 관련해서 판사들이 30건 중에 16건, 17건씩 절반이 딱 갈라져서 판결이 다른데 법원장으로서는 할 일이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운이 좋거나 재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것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법원이 가만히 쳐다본다. 그게 어떻게 책임 있는 그 법원 행정을 하시는 분의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물론 그게 재판에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 혼란을 느낀다면 법원으로서는 뭔가 노력을 해서 이 혼란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든지 법관 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의견 차이를 좁혀보려는 노력은 필요하죠. 사실 제가 뭐 지적권을 좀 공부한 편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권도 많은 토론도 있었고 논문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 견해가 워낙 갈립니다. 그래서 각자 재판장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개 지방법원장이 뭐 그 부분을 이렇게 통일한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법원에서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더라도 이제 한 법원에서는 적어도 똑같은 내용의 행위를 한 사람이 이 판사가서는 유죄고 저 중에 무죄다. 하나는 징역이고 하나는 풀려나왔다.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원인 중에 하나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원이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새로운 시대에 법원이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 이어서 계속 원세훈 판결과 김동진 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동진 부장의 언행은 법관 윤리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판단할 때 동기가 순수하다고 그것이 범죄가 안 됩니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는 원세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물론 우리 여야 의원들 사이 의견은 갈리지만 그러나 그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원지방법원장께서 고민스러웠겠지만 징계 청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고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 해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징계위원이시라니까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징계 심의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동료 의원께서 이 신영철 대법관 때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이 하는 일들 중에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이제 똑같이 하기는 어렵겠죠, 그게.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로 대법관인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불러가지고 당신의 행위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원 행정을 하는 것과 사법권 독립에 개입한 것과의 한계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이제 무거운 징계가 아니었을 뿐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지금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때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매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관들의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높이, 이거를 우리 법관들은 매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만발 판사 논란을 이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 법정 녹음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북부지법하고 수원지법에서 시범직으로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막말 논란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수원지법에서 몇 건,
문제가 됐는데도 이 법정 녹음 해봐도 이런 것은 아무런 뭐 제지도 안 당하고 징계도 없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막말 논란이 법정 녹음하기 전에 일어났던 것이었나요? 수원 법원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네, 이제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재판부와 시범실시 재판부에 해당되는지 제가 그거 여부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 이 국감 준비가 좀 소홀하신 건데. 네, 그래서 이 법정 녹음이 과연 이제 이 녹음을 해서 정확하게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확인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조서를 대신하는 겁니까? 저 고등법원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예, 조서를 대신하게 그럼 됩니다. 조서를 기재를 안 합니까? 소유 기재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행합니까? 예, 예. 아니 이게 그러면 녹음을 해서 조서를 안 보고 항소심 법관이 그러면 그걸 다 틀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원심 판결을. 그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그 대한변협에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녹음이 그 조작이 더 손쉬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고, 이 쉽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파악하기가 더 확인하기 어렵다. 조서 있을 때보다. 예.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행정처에 알려가지고 이런 것이 부작용이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